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던져진 직후 언론과 정치권이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보유세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의 발언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부 경제지와 보수 성향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고, 또 어떤 곳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전반이 다시 손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두고도 언론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이슈는 바로 재선거 논란입니다. 선거 이후 계속해서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재선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재선거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이동 전 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재선거 문제와 지도부 거취 문제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제도적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시장직 사퇴와 재출마 문제, 연임 제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장동혁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자들은 누군가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평가가 정반대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당선인 만찬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가 참석하고 누가 불참하는지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중진 정치인의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단순한 일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고 다른 쪽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일부 지역 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방송 토론에서도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패널은 대통령이 사실상 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패널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언급되면서 논쟁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오창석 평론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과 유튜브, 방송가가 동시에 뜨거워졌습니다. 오 평론가는 정치권의 과도한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역시 찬반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필요한 지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갈등은 이제 국회를 넘어 방송과 유튜브, 온라인 공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책임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 전략 실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후보 경쟁력과 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합니다. 심지어 이미 승리를 확신했던 오만함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나친 내부 비판이 오히려 당의 결속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잠실 일대에서 열린 집회 역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성격을 둘러싼 평가는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과격한 언행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증언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거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확산될 경우 사회적 갈등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냉정함과 객관성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 논쟁, 재선거 논란, 지방선거 책임론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슈가 서로 맞물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거대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각 정치 세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